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 구성원 대다수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71년 검찰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결정을 그것도 단 한 사람을 위한 원포인트로 내렸다는 게 현직 검사들조차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의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슨 약점이 잡혔나 검사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2,400여 명의 검찰청 구성원마저 이런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예.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검찰은 강직한 검사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심우정 총장한테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전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상명하복, 확실한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심우정 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논리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 자신 있게 할 거라고 했다가 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조직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고 예.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도 보면 딴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던 검사장 회의 등으로 시간을 지체한 건 검찰총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일이었다면 만약 이게 그 구속기간 도과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예.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직을 걸어야 될 건데 결과론적으로 자기 잘못인데 예. 그것도 안 하면서도 상소를 포기하고 원포인트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해석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거는 검사로서도 아니고 검찰총장으로서도 아닌데 예. 저는 무슨 약점이 잡혔나? 자기 말을 어쩔 수 없는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예. 검찰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검사들이 그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피고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지금까지 사건 처리해왔던 현재 재판 중인 그리고 앞으로도 재판해야 될 구속사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거라 상급심의 판단을 정리할 교통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예. 검찰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던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급심 판사였던 그 집판사님의 결정문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상급심에서 좀 정리했으면 필요하다고 피력하셨던 거라서 예. 아마 가장 당황했을 거는 그 집판사님이실 거고 예. 지금 가장 좋아할 단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실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요. 교통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날로 할 거라서 수밖에 없는 게 예. 예,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해석상 지금 형사소송법이라는 체계적 문헌적 해석이 있어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데요. 예. 그런데 항고를 안 하면서 사직하겠다는 말도 안 하는 것은 좀 직업적 양심이나 상식적 판단은 아니라서 저분 왜 저러시나 싶을 만큼 좀 당황스러워요. 윤 검사님도 당황하신 게 됩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이게 어떻게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대해 제가 어느 후배한테 들었는데 예. 검찰청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예. 택시 기사분한테 한 소리를 들었대요. 예. 검찰 왜 그러냐. 예. 망신스러워서 검찰청 앞에서 택시를 못 하겠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임은정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원포인트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해석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무슨 약점이 잡혔나? 자기 말에 어쩔 수 없는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당황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내 분위기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끓고 있다며 검사 게시판에 부장급들 글이 올라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말을 안 하면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니까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논리나 양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사정인 것 같다며 그것이 내란과 관련됐다거나 비화폰 등 많은 음모론과 무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비상계엄을 겨냥했는데요. 임 부장검사는 12.3 내란과 관련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이라며 검찰에 도움이 없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검찰에 자진 출두해 긴급 체포된 것에 대해 그는 결과론적으로 비화폰 통화했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는데요.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관이 모시고 왔다는 것이고 국수본에서도 김 전 장관 소환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 특수본이 낚아챘다고 되짚었습니다.
이어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봐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과 관련된 검사들과 검찰 조직 논리,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나머지만 도려낸다는 방어 논리로 낚아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선관위의 방첩사나 검찰이 올 것이라고 한 군인들이 있는데 그 검찰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며 특수본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은 없으니 역시 무리하게 끌고 와서 수사했던 것에 대해 의도는 있구나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찐윤이라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지 포렌식은 검찰 도움이 없을 수는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직전에 불렀던 멤버 중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있지 않는가라고 정황들을 짚었습니다. 그는 박성재 장관한테 지시사항이 따로 없었을 수는 없고 비화폰을 안 줬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어 윤석열이 707 대령과 골프 치면서 술을 사주시는데 검사들을 불러서 으쌰으쌰 안 했을 대통령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내라는 공소시효가 괜찮으니 결국 검찰은 수사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3차례 거부에 대해서도 임 부장검사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며 더욱더 내란에 관여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농어라고 했는데요.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이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의 공란이 대통령실 경호처, 검찰이라며 비화폰을 지키는 키맨이 김 차장 아닐까 싶어서 결국 무너질 뚝이지만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게 검찰의 작전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당연하다며 검찰이 자료를 안 주고 버틴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임 부장검사는 죽이고 싶으면 수사하고 죽이고 싶으면 자료를 주는 검찰 조직 논리를 그대로 보고 계신 것이라며 이런 검찰을 믿고 선의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결론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맹비판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내란 잔당들의 내란 은폐 정황과 물타기 공작 음모를 하나하나 꼬집어가며 낱낱이 까발려줬는데요. 역시 임은정 부장검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헌재는 시간을 끌어가며 탄핵 판결을 미루고 있는데요. 더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16일 일요일인 오늘도 민주당 170명의 의원들은 잠시의 멈춤도 없이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를 이어나갔는데요. 역시 민주당이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역대 이런 강력한 단결과 실행력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던가요? 요즘 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치 효능감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가슴이 뿌듯합니다. 12.3 계엄을 시민들과 함께 막아낸 민주당은 계엄 후 무려 100일 넘는 기간 동안 제2의 내란을 막아내고 국힘당의 내란 옹호와 윤석열 방탄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도발과 공작도 발본색권 해왔는데요. 다시 되돌아봐도 민주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국민이 믿을 곳은 민주당밖에는 없다. 이재명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광화문 긴급행동 집회, 다시 국회 릴레이 규탄 발언 등을 이어갑니다. 강행군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탄핵 행동에 많은 의원들의 건강이 걱정될 따름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더 잘 해나갈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변론을 통해 쟁점을 충분히 살폈습니다. 비상계엄이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도 확인됐고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헌법과 법관의 양심의 기초에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행정부와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모든 헌법기관은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하되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위헌 행위로부터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는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압박하고 헌재를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십시오. 국민의힘도 헌법을 흔드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100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구속 수감되어 있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 풀려난 상황에 분노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